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창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홍파초등학교 교장 및 병설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창규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다행히 본교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한 어린이가 한 명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지냈음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2월부터 무섭게 확산된 코로나 사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학부모 설명회는 생각도 못했지만 금년에는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모든 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방역에 힘쓰고 있고 우리 어린이 학부모님들이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지금은 다른 학교들보다 어린이들의 등교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매일 나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과학실, 실과실을 리모델링하였고 운동장, 놀이시설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방학부터 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낡고 칙칙한 모습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던 도서관을 환하고 예쁘게 새로 단장을 하였고 많은 어린이들이 서로 바꾸어서 읽어보던 비위생적인 도서 환경을 안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대용량 소독기를 구입해서 현재 책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서가 정리되는 대로 학급별로 배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열람은 허용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우리 어린이들이 새롭게 단장한 교육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취약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교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이 약 2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수가 많이 있건 적건 기본적인 교육 활동이나 그에 따른 각종 업무는 큰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하던 일을 본교에서는 적은 인원의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교육 활동 이외에도 각종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는 모습에 학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성원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학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모두 경험했던 일이지만 학교는 가정과 같이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학교는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작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도 중요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등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님들도 올바른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과도 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혹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파 교직원 모두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홍파 초등학교가 더욱 알차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시간 관계상 2021학년도 교육활동 계획은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항상 내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 특색 사업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배우고 나누어 함께 채워가는 홍파 협력 교육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꿈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4가지를 교육 목표로 세워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특색 사업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기를 통한 생각 배움. 둘째, 함께 배려하기를 통한 사랑 나눔. 셋째, 함께 운동하기를 통한 건강 체움입니다. 첫 번째 특색 사업인 인성 중심 독서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어린이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 사업은 함께 배려하기를 통한 사랑 나눔, 삶의 의미를 찾는 도덕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역량을 갖춘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 사업으로서는 함께 운동하기를 통한 건강 체움으로 책임감과 협동심을 갖춘 어린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성장 지원, 가족 성장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4가지 영역에서 사업들을 구성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1기에만 총 18개 광자에 242명이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부석 개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 운영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문화 연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한 위클래스 상담실과 꿈마루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2021학년도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 학교 학부모의 규정을
학부모님의 99.2%의 동의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의 임원 등록 결과 임원 정수와 입후보자 등록수와 동일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선자 명단입니다. 학부모의 임원에 당선되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학부모 연수를 동영상과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학부모 연수가 끝나는 대로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진행하는 학급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학급 소통망을 통해 안내된 줌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신체 폭력 안 돼요. 언어 폭력 안 돼요. 금품 갈취 안 돼요. 강요도 안 돼요. 따돌리면 안 돼요. 성폭력은 절대 NO, NO. 사이버 폭력도 안 돼요.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행복초등학교 3학년 김유라입니다. 언젠가부터 친구들은 유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르죠. 야, 알파카! 시작은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다 함께 본 동물 다큐멘터리였어요. 유라 닮았다! 처음엔 유라도 알파카라고 불리는 게 싫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알파카! 함께 어울려 놀 때도 받아라, 알파카! 심지어 인터넷에서까지 모든 친구들이 유라를 보며 알파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나 알파카 아닌데. 알파카? 친구들이 자꾸 나를 알파카라고 불러. 친구들에게 별명 대신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때? 짜증나! 그만 좀 하라고! 너희들 그만해! 뭐야, 갑자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싫다고 하면 싫은 거야. 그만 놀리고 이름으로 불러. 그동안 미안했어. 애들이 자꾸 최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불러줘. 별명 대신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이좋은 사이, 따뜻한 말로 사이를 채워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보다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요. 아무리 예쁜 애칭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별명도 친구가 싫어하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사실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들도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작고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방임, 위협의 말들도 전부 폭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폭력들은 급기야 통제, 감금, 성적 학대, 폭행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시작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늘 불안, 공포,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해집니다. 폭력에 무기력해진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종종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는 당신 역시 폭력을 겪었을 수도, 겪고 있을 수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 모든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친구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없어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고 날 얼마나 믿으셨는데. 당신이 언제 지연이하고 진득하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지연이 고민이 뭔지, 지연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애 속상할까봐 보는 데서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고요. 일단은 좋은 대학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 우리나라 학생이도 치고
안 힘든 애들이 어딨어요.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이 시간이 아니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여씨는 운동을 도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핸드폰을 하는 거냐, TV를 보는 거냐? 둘 다. 오셨어요. 너 아빠 오시는 거 보면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셨어요. 어디가? 너 요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야? 거 매일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거, 나 저 자식 저거? 부모한테 반항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기도 하죠. 녀석이 그냥 한 살 더 먹었다고 말할 때마다 말대꾸 하는데 나도 생각 있고 의견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꼭 뭐 공부만 얘기한 거는 아니었고요. 운동도 좀 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또 나가서 좀 놀기도 좀 하고. 아니 근데 그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려고 하니까 저도 친구랑 어울려서 놀고 싶죠. 아빠는 내가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죠. 친구요? 친구. 핸드폰비가 세상에 20만 원도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니까 항상 간섭하려고 해요. 아니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자기 죽는다고 바득바득 대드는데 와이파이 셔틀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애들이 더 괴롭힐걸요? 아마 아빠는 와이파이 셔틀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우연히 지연이 일기장을 봤어요. 공부고 뭐고 다 싫다. 죽고 싶다고.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딴 데 신경 쓰는 거 없잖아요. 요즘 애들요 진짜 자기가 호강하면서 산다는 거 그걸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난 뭘 해야 되죠? 솔직히 뭐 그 나이에 힘들면 뭐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부모들이 다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난 이제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고 그냥 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 혼자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엄마가 좀 더 일찍 너랑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엄마가 네 맘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일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계획은 있지 않은지, 만일 어떤 행동을 시도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성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말이 배부른 소리거나 푸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있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어느 순간 자살을 감행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나 징조가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청소년의 자살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signs on the horizon, giant waves of good times coming. I await that first moment when your hand touches mine and I hold it. Moon and stars, grant my wishes, near or far. It begins today, giving it everything that I got, finding a way to make it all work today. Today, step by step today. See the light slowly arising. It's the morning, right on time. Sun and sky, tell me secrets, keep them close. It begins today, giving it everything that I got, finding a way to make it all work today. Today, step by step, moment by moment today, reaching for everything that I want, letting it go and moving it on today. Today, step by step today. I have always known that we could be anything we wanted. Dare to dream and let it in. Don't be afraid today.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많이? 한 30명 있다 치면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 저희 한 10명 정도. 스포츠 투터하고 사다리 같은 게 있어. 저도 실시간이라고 왼쪽 홀짝 왼쪽 오른쪽 그런 거 제가 주로 하는 사이트 여기서 들어가면 로그인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게임은 이건데 타조 게임이라고 타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맞추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10,000원을 치면 40만 원을 한전을 치면 적은 돈으로 40만 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있어도 이걸로 돈 많이 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돌리게 돼요. 얼마 정도 썼어요? 다 이런 거까지 하면 4,5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용돈하고 옷 있는 거 팔고 막 그렇게 하다가 빚도 지고 학교에 다니면 에어팟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막 훔치기도 하고 팔아가지고 뭐 빚 갚거나 막 도박 돌리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대로 가면 끊을 것 같긴 한데 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친구들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얼마까지 버린 거예요? 저는 2달에 200만 원, 한 번에 30만 원.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한 밤까지 일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돈을 못 번 거잖아요. 힘든데 일을 왜 하냐, 그냥 도박 같은 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인 추천을 하면 꽁무니란 게 있어요. 좋잖아요, 꽁무니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좀 하라고. 친구니까 소개해주는 거지. 좋은 거 같이 하면 없는 거야.
성인들은 대부분 각자 도박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회사에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동료들한테 전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청소년 발달학적으로 보면 이게 양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또래 관계에서 어울리려면 또래 관계가 하는 문화에 같이 동참을 해준다는 그런 논리가 또 나와요. 아이들은 개인이 혼자서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또래의 무리가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쪽지 하나만 보내면 되고 링크 하나만 걸어서 보내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걸 클릭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는 게 제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나이를 입력한다든가 뭐 주민번호를 입력한다든가 뭐 이런 형식적으로는 있죠. 회원가입을 할 때 코드가 필요해요. 그 코드는 막 토토 이런 사이트에서 다 알려주고 코드를 치고 들어가면 저희가 성인이 아니니까 일단 00년생으로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그렇게 하면 업체에서 이 학생에게 전화가 오죠. 그래가지고 받으면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82년생이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82년생은 무슨 띠예요? 그러면 띠를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00년생 띠 찾아가지고 눈띠라 이렇게 말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도박 사범으로 이제 저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은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통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도박한 아이들 중에는 강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아이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의외로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뇌 발달이 아직은 전체적인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요.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짜릿한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감각들이 또 다른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10대부터 시작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큰 돈을 땄을 때예요. 큰 돈을 이미 따본 친구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억이 아이를 붙잡죠. 아들이 예전에 한번 큰 돈을 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4천만 원 정도 갚아줬던 것 같아요. 거의 앞으로는 갚아줄 생각이 없고요. 엄마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의심병, 불안증. 그리고 아들 볼 때는 음식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주실 거예요. 아들이 돈 빌렸는데 안 갚아주실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전화를 받아요. 가족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긴 합니다. 쉽게 가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을 뿐더러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도박의 시작점과 도박의 끝지점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폭력도 포함되고 소년범죄도 포함된다는 거죠. 교육만 있으면 사실은 안 되고요. 선생님들, 상담사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찰 공무원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관찰을 좀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박에 이제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이 있다. 그런 청소년한테 한 말씀.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충고. 예. 돈을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딸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조작 안 할 것 같아요. 조작 100% 하죠. 그리고 먹튀도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돈을 땄다는 친구는 많았지만 그 딴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아유 요즘 개그맨들 야야 저봐 저렇게 웃기냐. 네. 야 재밌다. 응 알았어. 진짜 죽었네.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왜 저러는 거야? 석주야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왜 이래? 석주야! 우리 애가 지금 호구랑 경련의 발작 증세가 왔어요. 석주야 스마트폰 뺏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뺏었다고. 처음에는 막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식은땀을 내고 그러다가 좋아질 줄 알았죠. 남들 스마트폰을 뺏었다고 저렇게까지 할 줄 알았겠어요? 저런 거 보면 스마트폰을 뺏을 수도 없고 다시 주자니 4-5시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성적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옆집, 윗집, 아랫집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난리다 난리. 저거 마냥 그냥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우리 딸만은 아닌 줄 알았죠.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네. 말도 없이 들어와.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만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는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 지금 안 하면 애들이 따돌린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단체 문자를 하면 100개, 200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읽음 표시가 되잖아요? 바로바로 읽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왕따하고 또 친구들끼리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왕따 안 당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주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요. 중독이야, 중독. 아니라니까. 다 그래. 요즘 다. 최근 스마트폰의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DHD 등 공존질환 보유 학생의 경우에 중독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학교 폭력의 피해와 가해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 성취도 역시 저하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교내 전문 상담 인력 등을 SNS 친구로 미리 등록 후 사이버 폭력 발생 시 친구 초대를 하여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증거 화면을 모으고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위크레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이 의심된다면 각 지자체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위센터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고 있어 부모님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DHD 등 공존질환 보유 학생의 경우 전문 상담과 상담 후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여 정해진 용량만 사용하는 요금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 보안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지를 안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스마트폰의 사용 규칙을 가족이 함께 만들어 이를 준수하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외에 다른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가족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